예, 아까 보도해드리면서 이 배에 워낙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 배에서 근무하던 기관사들이 대부분 오래 근무하지 않고 이 배를 떠났다. 그 증언들을 저희들이 다 들어봤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만나봤었는데 직접 스튜디오에 잠깐 좀 나오도록 했습니다. 박 기자, 몇 명을 만나봤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들이 며칠 동안 이 세월호에서 과거 일을 했었던 그 기간부 선원 5명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로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예. 그 반년 사이 기간부 선원 7명 가운데 5명이 그만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기간부 선원들이 이제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를 했던 게 찜찜해서였다고 그 말을 했습니다. 예.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뒀던 선원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한 선원은 그 배를 타는 게 질릴 정도로 싫어서 아예 다른 업종으로 그 바꾸기까지 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찜찜했다는 거의 그 실체가 뭘까요? 네, 세월호는 다른 여객선과 달리 이 기관실에서도 배가 기우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선박을 앞에서 보면요, 이 알파벳 V와 같은 모양인데요. 그 기관실은 이 알파벳 V의 꼭지점 지점, 이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근무하는 기관사들이 배가 기우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면 그 선박의 3, 4, 5층에 있었던 승객들은 더 많이 배가 느낀다는 거죠. 휘청거리는 게 많이 느껴졌었다는 게 선원들의 주장입니다. 한 선원의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밑방에 있는 사람이 배가 기운다 하면서 느낄 정도로 되면 배가 말기는 거예요. 어디 안 느꼈어요. 이 배는 어느 겠구나 하면서 다 느끼겠지. 느끼겠다 더 내리지. 안 그러면 더 내리겠어요. 증언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좀 확인해 봐야 될 사안이 이 배만 그렇게 기관사들이 찜찜해서 금방금방 이직을 했느냐? 다른 배들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관사들한테 많이 얘기를 물어봤는데요. 그 다른 선박의 기관부 선원들은 웬만하면 이 배에서 쉽게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여객선 같이 이제 세월호의 경우는 7,000톤급에 달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내부에 기계 설비도 굉장히 복잡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기계에 익숙해지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이제 배에 오르면 쉽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항해를 담당하는 갑판부 선원들은 이제 자주 보직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기관부 선원들은 한 번 배에 오르면 쉽게 그만두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아무튼 불구하고, 이 배는 그렇게 이직률이 높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사들이야 누가 뭐래도 기계 전문가들인데 배가 이렇게 기울어서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라면 그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원인을 혹시 알고 있었을까요? 이들도 의아했다고 다들 입을 모았습니다. 그 추측으로 했던 게 이제 무리한 증축 때문에 배가 자주 균형을 잃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 기관부 선원들은 이제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는데요. 무리한 증축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아래에서 이제 위로 이동했었고, 무게중심 아래에서 이동했었고, 가뜩이나 이제 밸러스트 탱크라고 이제 평형수 탱크가 좋지 않았는데 이 원인까지 겹치면서 자주 균형을 잃었다는 게 그 선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선원의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저변에서 하는 시켜요. 신경하고 제가 한대 시는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한대 시를 위로 올라가면 경험을 하는 게 많은 거죠. 잘 들었습니다. 그 세월호 선원들이 배가 이상했다는 증언들은 이분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그 올해 2월에 저희가 어제 바로 보도해드렸는데 정기 안전 점검이 있었고 그때도 이런 문제는 별로 그렇게 체크가 안 됐습니다. 그냥 넘어갔고 또 그렇게 1차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2차는 한 일주일 지나면 그냥 별 문제 없이 또 통과가 돼버린. 그러니까 아예 이 안전관리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한 바가 없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군요.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